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김태현, 나비효과의 시작, 내야 백업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주전도 중요하지만 주전을 바치는 백업도 중요한데요. 과연 22시즌 내야 백업은 누가 하게 될까요? 관련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보통 야수 엔트리는 14명에서 15명 정도가 됩니다. 외야수 5명, 내야수 7명, 포수 2명, 이렇게 14명이고 팀 사정에 따라서 야수 1명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구단은 김태현 선수를 내야수에서 외야수로 고정하겠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외야에는 이제 터크먼과 김태현 선수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내야수에는 공백이 생긴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겁니다. 일단 김태현 선수가 내야수라면 주전에는 하주석, 정은원, 노시환, 김태현, 백업으로 변우혁과 이도윤 선수가 있고 지명타자로는 이송건 선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태균, 송광민, 이성열 선수가 코너 내야와 지명타자를 나누어서 자리를 잡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짜봤는데요. 지명타자 로테이션을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도윤 선수가 내야를 돌아다녔을 테니까요. 근데 김태현 선수는 이제 외야수입니다. 그러면 내야 주전에 하주석, 정은원, 노시환, 변우혁을 두고 지명타자는 이성곤 선수라고 가정할 때 백업 한 자리가 비게 됩니다. 변우혁 선수 말고 이성곤 선수가 1루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우혁 선수는 아직 어린 선수입니다. 어린 선수에게 일찍부터 지명타자를 시킨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수비를 해야지만 선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변우혁 선수 본인에게 지명타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구단에서도 굳이 변우혁 선수를 지명타자로 활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반면 이성곤 선수는 이제 30살이 넘은 선수이죠. 이성곤 선수에게 지명타자를 시키는 게 하나 팀적으로도 그렇고 선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경쟁을 붙여야 하는데요.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주전 경쟁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습니다. 반면 백업 경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염두에 뒀다면 김태현 선수 나비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만 백업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이도윤 선수 몫이 아닐까. 물론 이도윤 선수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21시즌 오랜 시간 1군에 있었던 점이나 수베로 감독이 대놓고 칭찬을 했던 점, 그리고 내야 전 포지션을 할 수 있는 수비 능력, 타격 부분에서도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가장 유력한 선수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업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이도윤 선수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싶네요. 현재 스프링 캠프에 합류한 내야수는 10명입니다. 하주석, 노시환, 정은원, 변우혁, 이도윤뿐만 아니라 박정현, 송우정, 정민규 선수처럼 지난 21시즌 1군에 올라왔던 내야수들과 이번에 육성 선수로 들어온 이상혁 선수가 스프링 캠프에 합류하게 됩니다. 육성 선수들은 당장 개막전에 볼 수 없으니 제외하고요. 남은 한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선수로 바로 박정현, 송우정, 정민규 선수를 후보 선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는 박정현 선수입니다. 수베로 감독이 처음 하나에 왔을 때 박정현 선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기회를 주기 위해 내야 전 포지션을 돌게 했는데요. 아마도 페레즈 선수를 생각을 하고 그와 비슷하게 성장시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관에 부딪혔고 체력 저하도 생기면서 1군 안착에는 실패를 한 박정현 선수입니다. 과연 22시즌에 박정현 선수는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점은 확실한 선수입니다. 타격 능력, 특히나 속구를 치는 능력만큼은 어느 선수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박정현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박정현 선수를 보고 저는
마무리를 가장 잘 공략을 할 수 있는 타자이다. 워낙 속구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대타로서 매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점은 수비, 특히나 송구입니다. 체구가 작아서인지 송구가 약합니다.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유격수를 할 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퓨처스에서 얼마큼 보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송구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매력적인 백업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선수 중에서는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송호정 선수입니다. 장점은 수비와 주루입니다. 시즌을 운영하다 보면 대주자의 가치는 높습니다. 물론 이원석 선수가 있지만 스타팅이 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대주자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격수 수비가 무난하다는 것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1군 수비의 수비력이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부족하죠. 신지급 선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주석 선수가 체력 부침이 있었다고 할 만큼 극단적인 시프트는 체력 소모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짝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송우정 선수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단점이라면 타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부분, 완전히 대수비나 대주자로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후보는 정민규 선수입니다. 앞선 두 선수가 센터 내야에 가까운 선수라면 정민규 선수는 코너 내야수입니다. 김태현 선수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21시즌 성적만 본다면 개막전에 합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 수비, 송구가 많이 부족한 정민규 선수이죠. 1루 수비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3루 수비는 모두 다 난색을 표현할 정도로 송구 능력이 좀 흔들리는 편입니다. 특히나 다시 백업은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타격이든 수비이든 주루이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특별한 면이 있어야 하는데요. 21시즌 정민규 선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금방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시즌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구단은 중장거리 타자로 생각하고 데려온 만큼 타격에서 그 가치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세 선수 외에도 현재 퓨처스에 있는 김민기 선수나 김현민 선수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번 신인으로 들어온 노석진 선수나 육선 선수들도 후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막전이나 4월에는 보기는 힘들 겁니다. 1군에 공백이 생기면 기회를 받을 수 있겠죠. 박정현, 송우정, 정민규 세 선수는 장점을 어필하고 단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수베로 감독 2년차 개막전에 합류하게 될 선수는 누가 될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